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에델바이스 치과의 이재범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님 모시고 심한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임플란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즘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시고 또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 옵션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리고 특히 이 잇몸 질환 심한 환자분, 이런 분들의 경우 이 임플란트, 그렇지 않은 분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네, 먼저 그 잇몸 질환이 어떤 분은 심하고 어떤 분은 좀 덜 심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 이를 잘 안 닦으시는데 어떤 분은 잇몸 질환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균의 종류가 조금 다른 분보다 다른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균에 대한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왔을 때 우리 몸이 그 세균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독소 같은 걸 만들어 이제 세균을 죽이는데, 때로는 그 반응이 너무 과격하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몸도 같이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그게 잇몸 질환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생기고, 또 거기에 더해서 유전적으로 가족 내에 잇몸 질환이 심한 유전력이 있을 경우에 그 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도 치아를 다시 처음에 가진 것처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잇몸 질환은 똑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잇몸 질환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잇몸 질환이 다시 똑같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 치아를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하셔도 이게 치아를 빼면은 잇몸 질환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치아를 이제 빼고 나면 균들이 일시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남들하고 똑같이 되는데,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그 균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다시 나타나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몸의 신체 반응은 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를 다 빼고 하셔도 또 똑같이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는, 자기 치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잇몸 밑에 뭐 세균이 많이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치아를 다 빼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새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칫솔질 잘 해주시고 세균들이 다시 번식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면 이제 리서치들을 쭉 다 종합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를 다 빼고 새로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 처음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잇몸 질환을 처음에 심하지 않은 분과 별반 큰 성공률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예.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잇몸 질환이 덜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잇몸 질환도 정도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분도 계시고 또 뭐 약한 분도 계실 텐데, 잇몸 질환이 심한 분들도 임플란트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잇몸 질환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예. 한두 개가 뭐 아주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그 치아들만 빼고 다른 치아들을 잇몸 치료를 한 다음에 쓰시면 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잇몸 질환이 다 심해져서 이가 많이 흔들리시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어느 한두 개만 하시게 되면 이가 다 흔들리면 결국 그 이들은 씹을 때 힘을 잘 받지 못하게 되고 임플란트에만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임플란트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따라서 모든 치아들이 다 흔들릴 정도로 잇몸 질환이 심하다면 이를 다 빼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경우엔 이를 다 빼고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잇몸 가능하죠. 질환이 네네네. 심한데도. 예. 잇몸 질환이 심하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다 빼시고 나면 이제 세균은 이제 그 나쁜 세균은 거의 없는 거하고 똑같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심으면 이제 새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옵션으로 뭐 이를 다 빼시게 되면 틀니를 하시든가 아니면 임플란트를 이제 몇 개만 심으셔가지고 임플란트 하고 그 틀니 사이에 뭐 이렇게 똑딱이 단추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네. 보통 로케이터라고 부르는데 틀니를 거기다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이제 많은 개수를 이제 심으시게 되죠. 뭐 예. 8개, 10개를 심으시고 전체를 다 브릿지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All on 4라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뭔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 잇몸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있고 잇몸 파트가 이제 많이 내려가죠. 그 예.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길이가 아무래도 조금 치아 부분이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잇몸이 내려간 부분을 뭔가를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치아 색깔 나는 걸로 해서 길게 만들어서 거기까지 내려가든가 아니면 뭐 그거를 이제 핑크 포셀린 같은 걸 해서 내려가더라도 약간 자연스럽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렇겠네요. 잇몸 부분까지 수복시켜주는 방법으로 생긴 것이 이제 올런포인데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를 다 빼시고 임플란트를 아주 길고 튼튼한 거 4개를 심어서 그 위에다가 치아 부분뿐 아니고 잇몸 부분까지 같이 수복시켜주는 그런 전체적인 형태의 보철물을 한 번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잇몸이 상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제 그 잇몸이 많이 좀 내려앉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임플란트를 해도 이 치아가 좀 길어지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 말씀하신 올런4 같은 경우는 잇몸 부분까지도 같이 이 예, 예. 함께 장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건가요? 올런포가 이제 몇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 빼고 잇몸 부분까지 전체를 다 수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올런포를 하시게 되면 그 올런포를 심으시는 당일날 우리가 임시 이를 해서 임시 이를 고정되는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통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거기를 그냥 빈 상태로 가시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뭐 플리퍼 같은 거 임시 틀니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리무버블 그러니까 뺐다 꼈다 하는 형태의 임시 틀니를 가지게 되는데 예. 올런포를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를 좀 길고 튼튼한 놈을 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 수술하시는 당일날 치아하고 잇몸까지 다 수복된 형태의 임시 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임시 보철물이고 그 이후에 또 최종 보철물도 있나요? 예. 임시 보철물은 대부분 이제 그 틀니를 가지고 변형된 형태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 약한 재질이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보철물은 대부분 요즘은 이제 지르코니아 같은 걸로 그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위에다가 치아 색깔 나는 거 하고 잇몸 색깔 나는 그 도제 포셀레인 부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자기 치아하고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런포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거를 이제 만든 분이 이제 칼로 말로라는 그 포르투갈에 있는 닥터인데 그분이 그 본그래프트를 되게 싫어하세요. 예, 저랑 같이 그 포커스 그룹에 속해 있는데 예. 본그래프트를 할 경우에 그것이 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예측이 불확실한 그런 매트리얼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뼈를 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뼈에서 최근까지는 이제 임플란트를 평행하게 심어야지 치아를 넣기가 좋다라는 게 관점이었는데 그 예. 사람은 임플란트를 약간 기울여서 심더라도 임플란트 전체를 한 바디로 묶어주면 이게 단단하게 잘 있을 수 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런포를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그래프트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올 on 4 같은 경우는 보기도 좋고 또 뭐 튼튼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또 일단 보철물을 올린다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예.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그 선전들을 보시면 뭐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이제 선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로 대부분 올런포의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본을 떠가지고 임시 틀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심을지를 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다 만들어 놓은 그 틀니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그날 당일날 꽂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좋지 않은 상태로 오셨다가 이를 뽑고 나서 내가 그냥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이를 뽑은 날 내가 뭔가를
아주 전체적으로 새로운 치아 모양 같은 예쁜 모양을 하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All on 4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임플란트 여러 개 하고 일을 하는 기존 방법과 다른 점,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임플란트를 각자 여러 개를 심게 되면은 임플란트 개개에 가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보철물을 정확하게 만들더라도 어떤 임플란트에는 힘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를 가는 습관이 있거나 또 씹으시는 힘이 세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갈 때 같은 경우 우리가 아무리 랩에서 맞춰주더라도 그 정확하게 맞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예. 보면 우리가 옆으로 씹을 때나 아니면 앞으로 턱을 내밀 때 어떤 부분이 과도하게 힘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 중에 어떤 힘이 옆으로 가는 힘이 과하게 가해지면 뼈가 흡수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올럼포의 큰 장점은 임플란트 전체를 한 바디로 픽스되게 묶어주기 때문에 어느 쪽에 힘이 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같이 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지 않게 하고 전체적으로 힘이 분산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잇몸까지도 이렇게 수복하다 보니까 좀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인데 보통 저희가 그 보철물을 만들 때 웃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술의 선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입술의 선을 맞춰서 입술의 선보다 우리가 원하는 보철물이 좀 더 안쪽에 위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더라도 그 임플란트하고 보철물이 그 경계 부위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셨을 때는 다른 분들이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자연적인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All on 4 치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예. 주신다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 치과는 저희 그 코펠 지역에서 다른 미국 닥터들이 이제 리퍼를 해서 제가 수술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환자분들이 치과에 가시는 경우에 뭐 저희 치과 오실 수도 있고 다른 치과에 가실 수도 있고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이제 그 닥터분이 저희 치과에 환자를 이제 보내시게 되면 저희가 그분을 본을 뜨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수술할 가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보철물이 나올 형태를 미리 플라스틱으로 형태로 이제 틀니 같은 형태로 랩과 협업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수술하는 당일날 오시면은 마취를 하신 다음에 이를 다 빼시고 이 올림포를 이제 박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날 임시 보철물을 올리고 가시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자기 치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치과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나중에 한 3에서 4개월 정도 지나신 다음에 임플란트가 뼈하고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본을 다시 떠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장점은 중간에 우리가 임시 보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을 만들 때 임시 보철물을 레퍼런스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또 환자분들도 예측 가능한 그런 보철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수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예, 올림포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히 상악에서 뼈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조금 몸집이 작으시거나 그다음에 잇몸 질환이 너무 많이 진행되신 분에서는 뼈가 상악뼈가 뭐 한 5mm도 안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고 나서 또 임플란트의 이니셜 고정력이 돼야 되는데 고정력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신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났는데 임플란트가 그 스티로폼에 박는 것처럼 그냥 싹싹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아쉽지만 고정적인 임시 보철물을 하실 수는 없고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의 임플란트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재범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과 함께했습니다.